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문제가 절차마다 공정성, 투명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땅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속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대구와의 인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욱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주 양북면 봉길터널에서 마주오던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얼마 전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가 출범했죠.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원 구성 과정부터 논란입니다. 앞서 지역 공론화도 조작 논란이 일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절차마다 공정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는 말 그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에 따른 지역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입니다. 하지만 정작 원전이 자리 잡은 양남면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조작이 있다며 아직 협의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검토위원회, 그다음 산자부, 그다음 지역 실행기구, 그리고 그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에 대해서 이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런 협의기구나 수용성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미 선정된 협의기구 위원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산자부와 경주시, 한수원에 배당된 인원을 제외한 7명 가운데 3명이 공론화를 주도했던 지역 실행기구 위원인데다 나머지도 대부분 친원전 인사라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간포읍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 양북면 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등 대부분이 친원전 인사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실행기구 위원 선정 때에도 깜깜이 선정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었고. 준비가 한창인 맥스터 건설 상황도 깜깜합니다. 지난 20일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시민 수백여 명이 자재 반입을 막으려 몰려들었다 헛걸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한수원은 맥스터 건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시민 참관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경주시와 함께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즉 시민 참관단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맥스터 증설 문제. 절차마다 공정성, 투명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엔 몇십 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들이 있는데요. 이곳 땅의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는 이른바 종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낮은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대구의 3곳. 수성구 범어 만촌동 일원과 두산동 일원, 그리고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묶여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타운형 단독주택단지 등을 짓는 특별한 경우를 빼면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한 38년, 40년 다 됐다, 저 위도. 지금 일종으로 있나, 얼마로 있노? 그걸 풀어야지. 여기도 시설이 딴 게 들어오고 하지. 대구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대구시는 용도지역 전반을 다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종상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동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전용지구로 조성하는 이 정책은 좋았으나 이 정책은 50년이 흐르면서 정책이 결과가 나쁜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정책의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여러 가지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상향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난개발 우려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종상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대구와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모태, 삼성상회는 대구에서 시작됐고 고인 이 회장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각별했던 연을 기억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그 맞은편에 삼성의 첫 출발지 삼성상회 터가 있습니다. 80년 전 자본금 3만 원, 작은 목조 건물에서 시작한 삼성은 현재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분인데 조금 더 한 20년이나 더 살아 계시면서 다시 이 세계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좀 굳건히 다져줘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가시니까 우리로서 너무 아쉽고 너무 그래 슬픕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곳도 바로 대구입니다. 삼성상회 옛자리에서 걸어서 5분. 이 회장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삼성상회를 경영하던 1942년 이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삼성의 발자취는 이렇게 대구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1997년 설거된 삼성상회 옛 건물은 제1모직 대구 사업장이 있었던 북구 삼성창조 경제단지 안에 실무 크기로 복원돼 있습니다. 또 대구는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고 이 회장은 출범 때부터 20여 년간 구단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구와의 각별했던 인연에 시민들은 더욱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시에 들어온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만 4곳에 운영 대수만 1,000대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관련 규제 등이 부족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한편에 여러 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용 주차 공간은 따로 없고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가 곧 주차장입니다. 이번엔 대학교 앞입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 사이로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 달리는 택시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아찔합니다. 혼자 타고 다닐 때나 인도로 다닐 때 혹은 둘이서 같이나 셋이서 같이 탈 때 가장 위험해 보여요. 술 마시고 이렇게 좀 난폭 운전하면 저 걸어 다니는 입장에서 좀 위험해 보여요. 대구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올봄. 올 초 100대도 안 되던 공유 전동 킥보드는 현재 1,000대가 넘을 정도로 대구시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후 난폭 운전과 안전장비 미비 등 공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상임부서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업체들이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또한 관계 기관 부서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에 대구시도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 안전장비 착용과 주차 공간 확보 등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올 12월부터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짐에 따라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26일 오전 9시 24분쯤 경주시 양북면 봉길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울산 방면으로 달리던 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1톤 트럭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터널이 일시 통제됐다 2시간여 지난 오전 11시 50분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10월부터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을 정해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냅니다. 우대권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서 우대권을 쓰거나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등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운임과 기준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됩니다. 한편 대구적 부정승차 적발 사례는 지난해 1,769건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9월 말 기준 662건으로 줄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주 요금소 인근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27일부터 운영되는 거점 소독 시설은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상시 방역 시설로 축산 차량과 운전자는 물론 코로나 등 인체 전염병 발생 시 구급차 등의 차량 소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고속도로에서 바로 거점 소독 시설을 이용이 가능해 축산 차량의 지역 이동을 최소화했다며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예비 부부에게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예비 부부 72쌍에게 작은 위로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 앞산 전망대, 경주 동궁과 월지 등 대구 경북 관광명소 15곳을 배경으로 웨딩 사진 전문 작가가 직접 촬영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하면 됩니다. 내년도 대구 경북 지역 유치원 신입생 모집 접수가 1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은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이용하면 되며 11월 2일부터는 우선 모집, 16일부터는 일반 모집과 추가 모집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유치원 관련 정보는 10월 30일부터 처음 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 보건소가 신축 공사를 끝내고 27일 문을 엽니다. 옛 보건소 자리에 새로 들어선 의성군 보건소는 4,5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1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실과 물리치료실, 검사실 등 5개 검사 치료실이 들어섰고 아기 놀이방, 유아용품 대여실, 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경주 서라벌대 신임 총장에 천종규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천 교수는 지난 2010년 서라벌대 교수로 부임해 교수학습지원센터장과 학술정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방사선과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 임기는 다음 달부터 4년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난 4년간 월성의 봄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월성 발굴 조사 현장에서 열리며 30일부터 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열립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월성 발굴 현장을 배경으로 천년공성, 월성을 담다라는 제목 아래 매년 사진 촬영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대구의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0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전이 27일부터 엿새 동안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향주와 대고장, 단청장 등 국가 무형문화재 조각장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며 각 종목 보유자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또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판소리와 살풀이춤, 옥수농악 등 다채로운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공연이 펼쳐집니다.